여러분의 의심과 궁금증이 해소되는 빨간 약 처방 레드필 아트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안경의 예시처럼 정말 무엇이든 미술관에 갖다 놓고 의미 부여만 한다면 그것들은 예술 작품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변기와 함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분이 등장하시겠습니다. 백남준 씨는 말했습니다. 마르셀 듀샹은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이라고요. 백남준 씨가 분명 예술은 사기다라고 하였는데 듀샹이 최고의 사기꾼이라네요. 바꿔 말하면 듀샹이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라고 하는 것이겠군요. 백남준 씨도 그의 아내인 쿠보타 시게코 씨도 스스로를 듀샹피언이라 자처하였습니다. 듀샹의 형식을 따르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인 거죠. 이와 비슷하게 현존하는 가장 비싼 작품의 주인공 제프 쿤스 씨는 스스로를 워홀리안이라 자처하였습니다. 듀샹피언이든 워홀리언이든 그들의 형식을 따르겠다는 것엔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워홀의 작품에 대해 다룬 바는 있으니 이번엔 듀샹의 작품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예술이 어떤 형식으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잠시 썰 좀 풀고 갈게요. 저는 미술대학을 진학하여 보내온 세월 동안 정신병동에 갇혀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분명 무슨 말들이 오가고 작품에 대한 크리틱이 오가고 그것에 대해 평가까지 합니다. 그런데 영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습니다. 날 제대로 설득시켜주는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잘했다면 왜 잘한 건데, 내가 못했다면 왜 못하는 건데, 잘한 예술은 뭐고 못한 예술은 뭔데? 아무도 그 기준을 모릅니다. 그냥 본인 맘에 들면 잘한 거라네요. 그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맘에 들게끔 내 주관을 빼야 하나요? 근데 또 작가의 주관을 표현해야 한다면서 변기 같은 작품을 알려주고 참신해지랍니다. 참신한 건 알겠는데 듀샹의 변기는 또 무슨 뜻이야?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술을 잘한다는 건 뭐죠? 그냥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기술을 원하는 친구에게 예술을 강요하고 예술을 잘하고 싶은 친구에게 그림을 잘 그리라 말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는 입장이라면 느낌을 형식화하여 전달되는 언어로 전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멋대로 이야기해버리면 지구는 평평한 건가요? 많은 한국 예술과 비평들이 말하는 형식이 이렇습니다. 멋대로 내가 본 지구는 평평해. 내 시선은 졸라 특별하고 예술적이고 멋져. 이 작가는 지구를 평평하게 볼 줄 아는 개쩌는 작가야. 이런 이야기들을 해버리죠. 죄다 자기만의 기준과 자기만의 언어로 그림을 그리고 서로를 평가하는 소통이 단절된 곳에서 네 그림도 멋져, 네 의견도 존중해, 이렇게 가짜 칭찬과 가짜 피드백만이 난무하는 세상에 진실은 어디에 있죠? 나만의 세상에 갇혀서 내 할 말만을, 심지어 그것이 전달되지도 않게 악쓰는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존중해줘야만 하는 상황, 자폐증의 그것과 똑같지 않나요? 온 주위가 자폐증 환자라면 그것은 대학이 아니라 정신병동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명확한 기준은 어딨죠? 명확한 기준이란 이미지 언어로 작가와의 소통이 가능한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저는 재현의 대상이 대상 그 자체에서 대상이 이루어진 형식으로 바뀌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재현의 대상이 한층 고차원의 것으로 발전되었죠. 단어 위주의 말들이 문장이 된 것이 동시대 예술입니다. 문장이 되려면 여러 단어가 필요하겠죠. 이미지가 곧 단어라 했을 때 여러 개의 이미지가 문법에 맞게 문장이 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지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행이라고요? 또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요? 그 문장이 가치 있는 말이어야겠죠. 아주 공을 들여 해석하고 봤더니 헛소리면 황홀감이 들까요? 아 맞아 그랬었지. 아 귀중하고 값진 깨달음이다. 따위에 카타르시스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쉽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예술의 가치는 전달론과 가치론으로 평가된다. 작가가 하는 말이 가치 있는가? 작가가 하는 말이 전달이 되는가? 이것이 동시대 예술을 비평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생기실 텐데요. 전달되기 편한 텍스트 냅두고 굳이 왜 이미지 언어로 소통해야 할까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제 아무리 훌륭한
동기부여 영상을 봐도 실제 내 인생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며 내일도 똑같이 게으르게 사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상세히 다뤄볼 것을 말씀드리며 바로 작품 번역 및 해석 들어갑니다. 정신병동 미대를 증명하기 위해 오늘 가져온 작품은 마르셀 듀샹의 파운틴입니다. 직역하면 샘이죠. 전공자들도 많은 경우 그냥 변기로만 알더군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미술관에 변기를 가져오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는 레디메이드의 지평을 열었기에 가치 있다라고요. 당시에는 예술에 대해 훨씬 보수적인 시절이었을 텐데 진짜 그냥 변기만 떼서 갖다 놨어도 정말 예술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무언가 이미지 레이어가 덧대지고 재구성되어져서 새롭게 보이는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전달되었으며 가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었고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었기에 레디메이드의 지평을 연 건 아닐까요? 마르셀 듀샹은 샘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예술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한 번에 시원하게 정의해버렸습니다. 예술은 오줌 싸는 것과 같다. 히히 오줌 발사. 여러분 머릿속에 수많은 띠용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저게 왜 가치 있는 말인데 오히려 쓰레기 같다는 거 아니야? 오줌은 더러운 거잖아. 정말 그럴까요? 오줌은 더러운 걸까요? 오줌이 더럽다는 건 우리의 보편적인 통념입니다. 우리는 예술 작품을 볼 때 보이는 것만 보아야 합니다. 듀샹은 더러운 감각을 특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멋대로 마구 생각하면 안 되죠. 작가가 만든 생각의 길, 통로를 통해서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튼 오줌에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이 중 듀샹이 특정한 속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싸야 한다는 필요의 속성과 싸면 시원해진다는 상쾌함의 속성입니다. 근거 있어? 근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들은 모두 변기 이미지를 오줌 싸기에 특정할 수 있게 되는 서로를 보완하는 근거들이기도 하고요. 이미지를 살펴보죠. 여기에서 포착되는 이미지는 눕혀서 놓여있는 변기의 형식과 작가의 가명 사인이 있네요. 혹시 다른 게 더 보이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작가의 가명 사인 이미지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인간을 포함한 짐승이라면 무조건 쫓게 되는 짐승적 확장 중에서도 존재 증명을 위한 개의 영역 표시를 은유하였습니다. 에? 너무 비약 아니야? 아닙니다. 사인은 언제 주고받죠? 우리 가게에 연예인 왔다. 나 왔다 간다. 나 너 만난 적 있다. 라는 존재 증명이 필요할 때지요. 그렇다면 이 존재 증명이 변기라는 이미지 레이어와 겹치면 무엇을 은유할 수 있을까요? 소변과 존재 증명이 무슨 상관이지? 직관을 발휘해봅시다. 존재 증명을 위한 소변. 저는 개가 영역 표시를 하는 게 떠오르는데 공감하시나요? 본질적으로 개의 소변은 쓸모 없습니다. 마려워서 싸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개는 아무튼 그렇게 영역 표시를 하게끔 태어났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개의 영역 표시는 존재 증명입니다. 이제 소변기와 사인의 교집합이 보이시나요? 역설적으로 이러한 개의 소변과 같은 쓸모없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인간의 사인 또한 인간 사회의 필요에 의해 제도화됐음을 설명했죠. 개의 소변은 영역 표시를 위한 존재 증명을 위해 쓸모를 갖고 인간의 사인 또한 존재 증명을 위해 쓸모를 갖죠. 우리는 더 상위 레이어와 만드는 교집합에서 작가의 말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존재 증명이란 단어에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존재 증명이란 키워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에 초점을 두어야죠. 전혀 다른 두 가지 현상, 존재 증명과 같은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란 공통점을 특정하여 본질적으로 쓸모없는 것이 쓸모를 가지게 되는 순간이란 하위 레이어를 소변기와 사인 이미지를 통해 구성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존재 증명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작가는 소변이라는 쓸모없는 행위가
쓸모를 가지게 되는 상황에 도달시키기 위해 사인이란 이미지를 개의 영역 표시가 직관적으로 떠오르게끔 하는 수단, 즉 통로로서 만들어 놓았고, 네가 가는 그 길이 맞다라는 이정표로서의 존재증명이란 키워드를 비치해 둔 것이죠. 한국 장르문학의 거장 이영도 씨의 사하와 칸타의 장이란 작품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술은 기본적으로 무용하다. 그렇기에 무한한 가치를 갖는다. 뒤샹은 눕혀서 놓여있는 변기의 형식 이미지로 어떻게 무용한 예술이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눕혀서 놓여있는 변기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쪽은 뒤샹이 아주 친절하게 제목으로 설명해뒀습니다. 샘솟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작가가 그렇게 보라고 안내해두기도 했고요. 물이 샘솟는 것과 변기 이미지 레이어가 겹쳐지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오줌이 떠오르죠. 그럼 다시 샘솟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샘솟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감각이 들죠?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넌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가 샘솟니? 와 같은 이야기들을 흔히 나누지 않나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샘솟는다와 같은 말은 보통 잘 안 하죠. 샘솟음은 긍정적인 감각을 은유하며 이 긍정적인 감각과 오줌 싸기라는 레이어를 겹쳐 오줌 싸는 것은 상쾌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샘솟음에는 중력을 거스를 만큼 강한 힘이 필요하죠. 오줌이 샘솟듯이 강력하고 상쾌하게 싸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참고 참다가 아주 마려운 게 해소되었을 때입니다. 이를 앞서 언급한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것이 제도화된 것, 즉 예술과 엮어볼까요? 예술이 가치를 가지려면 마려운 것이 해소되어야 한다. 도저히 참지 못해 싸는 예술만이 샘솟는 것과 같은 상쾌함을 준다와 같이 귀결되지 않나요? 뒤샹은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예술가들아, 너희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다면, 그만큼 세상에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게 절박하다면 그것이 잘 전달되게끔 이미지 언어를 훈련하게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예술이 아기들 옹알이에 그치는 이유는 그만큼 마렵지 않아서다. 어떤가요? 정신병동 예술시장에 일침을 놓고 싶었던 뒤샹의 마려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술은 사회의 불편함을 느끼는 예민한 인간들이 행하는 것인지라 해석과 문제제기에 더불어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깔 수밖에 없는 이 영상들 또한 한국 사회가 예술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마려움에 이끌려 참고 참다가 제작된 것입니다. 예술을 이해하여 문화가 꽃피는 사회를 위해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과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